자, 시작할게요. 예. 자, 여기 화면이 띄어놨죠? 예. 30기 노무사 GS 23순환 공부방법 특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강의 계획서에 말씀드린 대로요. 23순환에 맞춰가지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제가 질문지를 미리 합격생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연기 일기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본서 읽고 암기하는데 좀 집중하셨다면 2, 3순환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쓰셔야 되잖아요. 모의고사 쓰다 보면 아무래도 슬럼프도 오고 그 다음에 암기도 해야 되고 답안지도 써야 되고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책은 뭐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리 합격을 경험하셨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먼저 해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그 처음에는 저랑 이제 실강으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 해는 인강으로, 작년에는 이제 인강으로 하셨죠. 그렇게 하시면서 동영상을 보면서도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 얘기 듣고 실강 하려고 했다가 인강으로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일단 정했으면 오시면 돼요. 30기 조현우 노무사님이시고 약간 특징이 있다면은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다운 뭔가의 느낌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노무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30기 공인노무사에 합격하게 된 조현우 노무사입니다. 저는 박원철 노무사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교 출신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처음에 공부 방법에 대한 제 자신의 그 신뢰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먼저 쫓아갔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기수별로 나한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노무사님들은 이미 합격생들도 많이 보셨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미션을 주셨을 때는 또 다시 가가지고 해보니까 안 됩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낮춰주세요.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년차 때는 뭐 다 똑같다시피 거의 백지 상태였거든요. 뭐 이기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쳐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힌 상태였고, 뭐 답안 작성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흐름 같은 게 있거든요, 답안지에. 그 흐름들을 일단은 이제 부딪히면서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된 거구나, 왜 법조문이 들어갔는지, 왜 학설이 중요한지, 그 학설에 대해서 내가 왜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이 나왔는지, 그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 못 썼을 때 가장 이제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흐름이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근데 아예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딱 그거를 이제 이게 이 흐름이구나, 그걸 느끼셨을 때 이제 본인만의 흐름이 생기고 본인만의 조금 색깔 있는 답안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일과가 8시 30분에 시작을 했었어요. 8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텀씩 해서 이제 1시간 반씩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처음에는 이제 7타임으로 한 10시간 30분 정도 나왔었네요. 네,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 반씩 잡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2기가 끝나고 한 타임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12시간이 됐죠. 12시간이 됐는데 그 상태로 이제 3기를 진행을 하고, 3기가 끝나고 이제 한 타임을 더 늘려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13시간 30분을 채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시간 단위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솔직히 10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셔도 힘든 시간이거든요. 뭐 게임을 해도 힘들고 뭐 레저 스포츠를 즐겨도 10시간은 힘들어요. 근데
보시면은 3기가 몇 주가 안 되시거든요. 6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3기가 끝난 시점은 또 한 2주? 3주 정도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 시험도 어떻게 보면 그냥 벼락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내가 이제 그 전날에 다음 날에 치를 수 있는 그 두 과목을 한 번 더 이래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2년 차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목표점을 삼았던 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전날에 내가 이걸 이래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그게 최종 목표였거든요. 이제 뭐 기수별로 목표를 잡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고 또 최종 목표점만 달성을 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모의고사 점수에 의미를 안 뒀습니다. 특히 3기는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조금 괴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절대 이제 동요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2년 차 때 뭐 동영상을 거의 듣지도 않았거든요. 수업보다는 좀 자습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이제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는 문제들, 그러니까 왜 이런 논리 흐름으로 이런 결론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런 문제들만 이제 부분으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질 않았어요. 1년 차 때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애지간하면 다 이제 주말로 다 미뤄가지고 동영상을 좀 채우는 시간을 가졌던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답안 작성은 사실 가장 이제 눈에 딱 보이고 점수 받기 좋은 부분이 서론 부분이거든요. 서론이랑 결론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에 내용은 진짜 이제 현출이 조금 힘드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거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이제 서론이랑 결론 부분이 1대1 매칭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안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 소지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최우수 답안 같은 거 보시면은 문제 소지랑 결론 부분에 막 번호 다 막 동글뱅이 번호라든지 가로 번호 달아가지고 딱 눈에 보기에 쉽게 막 이렇게 써놓으신 답안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미 이 문제를 보고 결론까지 다 도출이 된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 판례 문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규칙이 있거든요. 써지는 내용들이. 근데 그 문구들을 사람인지라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계속 다시 보게 되긴 하지만 이게 저는 좀 쓰기를 믿었어요. 쓰기를 믿으면은 이게 내가 잘 모르겠어도 판례처럼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엄청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한 제트스트림 1.0으로 한 111개 정도 썼었고, 그냥 써가면서 이제 그 판례 이제 몰라도 판례같이 쓸 수 있게 그런 식의 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가장 이게 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 버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아이고 오히려 좋다, 뭐 여기 안 나와도 되고 그 시간 줄여가서 뭐 또 읽으면 되고, 아니 뭐 공부 안 되면은 조금 산책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또 해 떠 있을 때 밖에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는데 해 떠 있을 때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광합성 좀 쐬고 들어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걱정되시면은 공부를 하시면 되지만 이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는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냥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싫을 날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으시고 뭐 30분 정도 산책한다고 본인의 실력이 엄청 떨어진다거나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조금 광합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3기 끝나고가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입니다. 2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무난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 무난한 문제들을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2번 동안 2차 시험을 경험을 해보니까 한두 문제 빼고 4과목 중에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다 무난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무난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게 아마 2기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 2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모의고사 무조건 한 번씩 쳐보시고 그때 아니면 이게 이제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계속 목차만 이렇게 따고 넘어가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손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 목차를 따보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처음에 딱 보고 목차가 보인다, 목차가 나온다, 이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채워갈 거고 이 목차들만 나오면은 일단 내가 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차가 나오면은 그 모의고사 문제는 다시는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목차가 안 보인다, 이 문제를 봤을 때 목차가 안 보이는 문제들은 전부 다 출력을 했고 그 출력을 해가지고 그 챕터별로 다 껴놨었어요. 그래서 회독을 할 때마다 그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보고 내가 이 목차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목차가 안 나온다면 다시 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번 회독 때 목차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 프린트들을. 왜냐하면 이게 쌓여 있으면 더 보기 싫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면서도 나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반복을 하는 게 공부의 왕도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모의고사 활용은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이제 합격수기를 가장 늦게 썼어요. 지금 카페 가보시면은 합격수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써놨었는데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본인만의 그 공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거기에 대한 강한 확신은 오히려 조금 수험에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박원철 노무사님이라든지, 제가 진짜 박원철 노무사님 엄청 귀찮게 했었거든요. 이런 뭐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번 좀 물어보고 이 방법이 정말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 아니라고 하는 부분만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본인이 분명한 목표가 있고 세부적인 방법은 그 목표를 향해서 조율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조금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굳히시고, 합격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능한 고시생이 되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한 거다. 내 목표는 합격이다. 뭐 강의를 무조건 다 들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뭐 모의고사는 쳐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문제들까지 해설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본인만의 시간이 확보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제 무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감정이든, 행복한 감정이든 즐거운 감정이든 뭐 슬픈 감정이든 어떤 감정이든 들어오면 그날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 이렇게 보통 이제 타인에 의해서 보통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타인과의 약속을 조금 줄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소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연락은 공부가 끝나고 전화로만 하고 누굴 만나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좀 무던한 감정을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하루가 잘 마무리됐다는 거에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시면 무리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닥쳤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몇 달 후면은 바로 2차 시험이 오실 건데,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에 충실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30기 노무사 조현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조현우 노무사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뒤에서요 조현우 노무사하고 카톡했던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저분이 이제 동차 때 처음 저랑 이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유예까지 이제 저랑 같이 했었는데 동차 때는 아까 실강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예 때는 집에서 했다, 지방 내려가셔가지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유예 때 인강생인데도 불구하고 매 기수마다 나 이렇게 공부해도 되냐 이런 걸 계속 확인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계속 확인받았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동차 때는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매일매일 그 피로에 쪄들어가지고 매일 힘들어했었는데 그런데도 자신을 약간 좀 극한으로 모는, 제가 지금은 여러분도 일기 때 빈칸 있잖아요. 그 판례 다시 안 보시죠. 지긋지긋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거를 프린트 해달라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독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뒤에서 듣다가 13시간 뭐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저렇게 못했거든요. 저런 걸 보니까 확실히 막판에 그렇게 집중력 발휘하는 게 좀 달랐구나 싶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노무사님은 예전에 한번 특강할 때 한번 오셨던 안지환 노무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제가 답안 작성할 때 이렇게 하세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답안지로만 알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답안지로 얘기할 때는 되게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반영한다 했었는데 실제 저한테 와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교류는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답안 특강 때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좀 더 이제 학생의 입장으로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환 노무사님 나와주십시오. 자, PPT 준비하신 거는 여기 펼쳐놓고. 이게 넘기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GS 2-3순환 공부방법 특강을 맡게 된 공인노무사 안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또 역시 이 고시촌 칙칙한 동네에도 꽃이 피고 또 날씨도 좋고 그런데 오늘 앞서 최신 판례 특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씨 좋은 날에 특강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순서는 첫 번째로 GS 2-3순환 시작 전에 그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랑 그리고 제 공부 배경 그리고 2-3순환 동안 어떤 목표로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3순환 학습 방법인데 학습 방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의 순서로 구성을 했습니다. GS 2-3순환 시작 실력 및 목표인데요. 먼저 그 GS 2-3순환
시작 실력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공부 배경과 그리고 어떤 목표로 영순환과 일순환을 공부를 해왔는지 그리고 GS 2, 3순환은 어떤 목표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공부 배경과 이순환 시작 전 실력인데요.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노동법 수업과 민사소송법, 제가 선택 과목을 민사소송법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수강을 했고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법학이 그래도 적성에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무사 수험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법률 용어나 이런 부분도 좀 익숙한 면도 없진 않았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은 조금 아주 조금 낮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 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네, 2년 동안 여기 전업으로 공부를 했고요. 사이에 이제 유예 연기 기간에는 학기를 병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노동법하고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을 해서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노동법은 이제 학교 수업 플러스 이제 그 동차생 때 기본서를 읽는 식으로 기억을 살리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유예로 합격을 했고 네, 2021년 12월에 이제 30기 공인노무사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공부 스타일의 네, 선 이해 후 암기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 하시다 보면은 진짜 그 판례 그 글자를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또 신기하면서도 또 되게 한편으로는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저는 먼저 이해를 하고 그 판례도 이해가 돼야지만 외우는 네,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 보시면 뭐 이제 구술 스터디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말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답안지에 쓰면서 제가 수험 진입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뭐 낙서를 해도 답안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네, 항상 쓰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질문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앞서 그 박원철 노무사님께서 그 제 소개를 그 하신 것처럼 저는 수업 때는 이제 모의고사 보고 저기 뒤에서 조용히 수업 듣고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도 거의 저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 박원철 노무사님 카페에 근근히 남기는 그 정도로 네 그렇게 공부를 했어가지고 난 질문을 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요 공부 계획은 유연하게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그 공부 계획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답안 작성 연습과 함께 암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암기는 암기되고 답안 작성은 답안 작성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암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도 그 제 공부 방법과 그 답안 작성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순환 시작 전 실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작 전 실력이라고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순환 시작 전 목표가 좀 더 이제 맞는 그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대로 뭐 다 100%한 거는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60에서 70% 정도는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60에서 70%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낮게 됐다고 해도 뭐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순환과 일순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화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보는 공부보다는 이제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는 네, 그런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해보다 암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제 그 선이해 후 암기라는 공부 스타일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해서 이해만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리딩 판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중요한 판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암기를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그 유예생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유예 때 1기부터 수강을 했어요. 연기는 학교를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게 가능했던 거는 그래도 동차생 때 끝까지 이제 따라왔던 것이 학원 수업을 따라가고 했던 게 네,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GS 2, 3순환 목표인데요. GS 2순환의 목표는 답안 구조의 완성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시험의 목적이 답안을 잘 작성해야 돼요. 뭐 깊은 뭐 그런 학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을 답안에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적어야 되는데, 특히 2, 3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말마다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는 75분 동안 답안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2, 3순환의 공부 역시도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은 그 서론, 본론, 결론의 답안 틀을 완성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뭐 논점의 정리, 그다음에 일반론 나오고, 이제 뭐 사안의 적용 나오고, 결론 나오고,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이 판례가 나오면 어떻게 쓰고, 이 쟁점이 나오면 어떻게 쓰고, 네, 그런 부분들을 2순환 때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뒤에 답안 작성 방법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주 1회 그 풀답안 작성 연습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험이 제 시간 안에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주 한 번 정도는 시간에 맞춰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그 주간 계획 말씀드리면서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S 3순환인데요. 3순환에는 단권화 그리고 전반적인 회독이라고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른 수험생분하고 이제 그 수험 관련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단권화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기 중반 정도의 단권화를 완료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먼저 단권화하고 좀 형광펜 쳐놓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보면은 형광펜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책도 막 새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GS 3순환 때 여기 보시면 그 시험 50일 전까지 이제 단권화를 완료를 하는 걸로 했는데, 단권화도 이제 교재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및 3기 유제 자료를 중심으로 회독을 해나갔는데요. 3기 가면은 이제 그 유제 문제라고 해서 모의고사 외의 쟁점들, 그리고 오늘 이제 특강 때 진행되었던 최신 판례 어떤 식으로 답안이 구성이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제로다가 자료가 나가게 될 텐데요. 그 3기 그 유제 자료, 모의고사 자료를 하면서 이제 그 쟁점이 이제 뭐 판례가 생각이 안 난다, 목차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보충적으로 보는 식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마무리 기간은 이거는 이제 3순환이 끝나고 이제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 작년에는 한 3주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 1회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 노동법 보고, 인사관리 보고, 그리고 행정, 선택 과목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전날에 선택 과목, 행정, 그리고 전날에 인사관리, 노동법, 이걸 다 1회독을 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 동안의 전력 질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지막 3주 동안 본 것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3주만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 3주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431 회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5일 동안 1회독을 하고, 4일 동안 1회독을 하고, 3일 동안, 이틀 동안, 그리고 마지막 아까 그 전날, 네, 그렇게 회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모든 패턴을 다 시험장 가는 날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기상 시간, 한번 뭐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 75분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화장실 사용 시간이라든지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네, 시험장 가는 날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때 마지막 3주는 한 매일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생각 지우고 시험에만 집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GS 2, 3순환 학습 방법인데요. GS 2, 3순환 하루 공부 패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공부 패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똑같은 공부 패턴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수험생 때는 이제 정말 단조로운 삶을 살아야 이제 좀 더, 네, 그게 더 공부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부 계획인데요. 저는 그 학원에서 그 오전, 오후, 저녁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유연한 공부 계획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뭐 그런 뭐 선호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차이점이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뭐하고 10분 쉬고 10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뭐하고 30분 동안 밥 먹으면서 뭘 외우고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네, 잘 뭐 지킬 자신도 그렇게 없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흐트러지면은 그게 더 이제 멘탈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저녁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만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주간 공부 계획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이제 일요일 저녁 때 계획을 세우고, 네, 그러고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뭐 다음 주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계획은 80% 정도 지키면은 그래도 잘했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전에 공부를 시작하고자 했는데요. 제가 공부 시간을 하루 10시간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면은 오전에 그래도 한 2시간 반?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2시간 반 정도 공부하려면 이제 9시 전에는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얼추 뭐 사이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쉬고 뭐 그런 시간 하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 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앱 중에 제가 뭐 여기서 특정 앱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찍으면은 그 뭐 시간 찍혀 나오고 뭐 그런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앱으로다가 해서 찍어서 그 뭐 오픈 카톡방에다가 그 네, 인증샷 올리는 그런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침 잠이 많은 편인데 이 스터디가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 패턴을 유지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네,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하루 10시간 이제 월화수목금 해서 주 50시간으로 했는데요. 하루에 최소 8시간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일기는 6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2, 3순환은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정도로 잡았고, 최소 8시, 힘든 날도 8시간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은 뭐 11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채우면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 50시간을 목표로 했고요. 운동이나 휴식이나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별도로 운동은 안 했습니다. 생동차 때는 그 헬스장을 다녔었는데 유예 때는 오고 나니까 약간 운동할 시간도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그 도림천 산책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그렇게 산책하는 정도로만 했고, 공부 안 될 때 요즘 또 꽃구경은 거기 가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네, 그렇게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밤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날 또 오전에 자게 되고 패턴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부 장소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에서 원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스터디 카페가 아무래도 여기 대학동에 가면은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앉아서 저분보다는 좀 많이 해야지. 우리 그 인사관리에서 나왔던 그 호손 효과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3순환부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뭐 지금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지나고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져가지고 학원이 좀 다시 강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코로나 관련된 그런 변수들을 좀 줄이고자 집에서 공부를 선택을 했는데, 집공이 아무래도 그 뭐 씻고
짐 챙겨서 나가고 그런 준비하는 시간은 좀 줄이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0분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주간 공부 계획인데요.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표로 크게 잡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모의고사와 강의를 복습하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답안 작성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주말에 있을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예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제 학원 수강하고 모의고사 응시를 했고요. 월요일, 화요일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주차 수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 이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이틀 뒤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 2주차 모의고사를 복귀하는 걸 가지고 복귀하고, 그리고 그 전 이제 주말 수업에 가가지고 첨삭한 답안지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 1주차 답안지를 받아서 오는데 그거를 이제 첨삭하면서 확인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첨삭이 이제 그 답안을 3번 정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례집 복습이라고 있는데요. 사례집은 이제 그 사례가 제 기억으로 한 80개, 9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다 풀답안을 적는 거는 뭐 시간적으로도 좀 힘들고 또 손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목차만 간단하게 잡고 부족한 목차만 이제 정식으로 적어보는 걸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논점의 정리 목차가 약점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논점의 정리만 풀답안을 적어보고 나머지는 목차와 키워드만 적어보고 좀 기억이 안 나는 판례만 적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정도까지는 이제 풀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험이 시간 내에 답안지 경쟁력 있는 답안을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스톱워치를 놓고 시간에 맞춰서 노동법 같은 경우는 75분이 되겠죠. 그 75분 동안 작성하는 연습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뭐 수요일 오전에는 수요일 오전, 오후, 저녁, 목요일 오전, 오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4과목 모두 1회씩 작성을 했습니다. 50점도 좋고 100점도 좋고 뭐 어떤 답안이든 일단 시간에 맞춰서 써본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 첨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자가 첨삭하면서 안 됐던 부분은 기본서에 뭐 기본서를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답안 작성 그런 구조 같은 거는 이제 뭐 따로 정리를 해둔다든지 그런 식으로다가 했습니다. 뭐 모든 첨삭자 노무사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첨삭은 자가 첨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예습하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잡았는데요. 모의고사 범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진도 부분을 다 그렇게 읽어보는 걸로 했고요. 여기 기본서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단거나 교재로 기본서를 써가지고 그런 거고, 뭐 포켓북도 좋고 여러분들 그 단거나 하시는 교재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뭐 목요일 저녁에는 노동법, 그리고 뭐 금요일 오전에는 선택, 오후에 인사, 저녁에 행정 뭐 이런 식으로 한 3시간 반 정도씩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2순환까지는 전반적으로 회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순환부터는 이제 뭐 여기서 A급, B급 뭐 그런 거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강조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지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지나간다고 해서 뭐 아예 패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뭐 눈에 바른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 모의고사 응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북을 절대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사람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오픈북이라도 해서 모의고사 등수를 저기 올려놔야지 내 멘탈이 안 깨진다. 그래서 나는 책이라도 보고서 써야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모의고사 첨삭이 이제 답안에 부족했던 점이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끄러운 답안일지라도 그 한번 그렇게 합격하신 노무사님들께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픈북을 하지 않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시험 마치겠습니다 하면 펜 딱 놓고 네 그런 식으로다가 했고요. 그리고 강의는 이제 끝까지 수강을 했는데 끝까지 수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실강을 들으려고 학원에 와가지고 모의고사를 보기는 받고 이걸 집에 가면은 이걸 또 복동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강의를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이거 월화 수목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복동 들으려면은 네 과목 다 복동 들으려면 그래도 한 2배속으로 듣는다고 해도 한 6, 7시간은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하루가 이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의는 끝까지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저녁에는 항상 다음 주 공부 계획을 작성하면서 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뭐 아니면 잠깐 저기 코인 노래방을 갔다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다가 네,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및 모의고사 활용법인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서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거나 교재여서 단거나 하실 교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순환에서는 이제 예비 단거나라고 해서 회색 형광펜으로다가 뭐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 부분 써야겠다 키워드라고 하죠. 뭐 그런 부분들 회색 형광펜으로 단거나를 했고 3순환에 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색깔 2개 정해서 이제 분홍색으로다가 모르는 부분은 치고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3주 동안 이제 읽으면서 좀 더 주의해서 읽으려고 그렇게 했고 중요한 부분 뭐 키워드라든지 이건 뭐 이팔레가 나오면은 이 부분은 답안지에 무조건 쓴다 이런 부분은 노란색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회독을 했습니다. 그 2순환까지는 뭐 A, B급 안 나누고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3순환까지는 네 A, B급에는 좀 힘을 주고 나머지는 가볍게 가져갔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회독을 하는 게 최근 수험 그런 경향에도 좀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얻은 쟁점이 나오는 잘 쓰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례집인데요. 사례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 작성하는 걸로 해서 답안 전체 목차 이제 뭐 논점의 정리부터 일반론, 뭐 사안의 적용, 결론 이렇게 목차 잡고 키워드 써보고 그런 식으로 했고 부족한 목차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논점의 정리 목차 사안의 적용이 부족하면은 뭐 사안의 적용을 쓰셔도 되고 일반론이 부족하면 일반론을 쓰셔도 되고 뭐 그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 구성을 생각하면서 사례집을 풀었어요. 사례집을 풀 때 이게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 먼저 안 보고 문제 보면서 내가 이거 나오면 어떻게 쓰겠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답안 전체 목차 잡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판례가 나오면은 어떻게 쓰고 이 쟁점이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목차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 판례에서 어떤 거 끌어다가 사안에 적용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사례집을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인데요. 여기 3회 작성 효과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3번 확인하도록 한 그 부분입니다. 강의에서 처음 이제 한번 작성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귀하면서 이제 2번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월요일, 화요일 복습 때 했고, 그 첨삭 받고 나서 그 첨삭한 답안지 확인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이제 3번 보는 걸로다가 목표를 했습니다. 2순환, 3순환이 되면은 되게 멘탈이 많이 흔들려요. 모의고사 등수도 매일 나오고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험장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그런데 모의고사 등수를 신경 쓰지 말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모의고사 등수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공부 패턴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등수가 낮다고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등수가 높다고 자만하는 거는 절대 안 되겠죠. 모의고사 등수와 합불 여부가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모의고사 등수가 높아야만 합격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게 차라리 시험장 가서 못 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시험장 가서 못 쓰면은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틀리면은 이거 시험장 가는 날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모의고사 등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합격 여부에 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저도 네, 힘드시겠지만 모의고사 등수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암기 스트레스도 또 많이 나와요. 또 오늘 뭐 이제 최신 판례도 이제 돌아가셔서 외워야 되고, 그런데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운다는 생각을 해서 암기가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는 게 뭐 무시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은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는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외워도 이것도 지나도 까먹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3기 중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3주 전까지는 그때까지 궤도에 올려놓는다, 그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암기는 시험장 가는 그 택시 안에서, 그리고 시험장 가서 그 책 덮으세요 그 전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이제 빠르게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쓰는데 나는 왜 못 쓰지? 시험장 가서 잘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되게 10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쉬는 게 중요해요. 되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를 통으로 쉬는 거, 오늘은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한번 밤까지 한번 마시고 한번 달려보자,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3일 정도 가니까 공부 패턴도 무너지고, 네, 그래가지고 하루를 통으로 쉬는 건 아니고 한 반나절 정도는 잠깐 이제 쉬고, 뭐 저기 도림천 산책도 하고 뭐 잠깐, 네, 그런 식으로다가 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시험 한 달 전부터 전력 질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달려야 될 때 못 달려요. 이게 쉬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안 따라준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험이 장기전이고 또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전력 질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될 때는 몇 시간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제가 이거를 엄청 크게 궁서체로까지 적어놨는데 시험장에서만 잘 쓰면 됩니다. 진짜 모의고사를 못 써도 시험장에서만 잘 쓰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답안 작성 방법인데요. 저희 시험이 이제 대부분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면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사안의 포섭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안의 포섭에 대한 또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일반론이 되고요. 뭐 판례에 의하면은 이거 해가지고 그러하다, 그래서 타당하다, 이거를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일반론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논점의 정리, 서론 목차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를 하는 그런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올라왔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논점의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법조문 판례에 어떤 단어, 어떤 문구가 문제가 되는지를 제시를 하셔야 돼요. 답안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설문이 갑의 행위가 불이익 지급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는데 논점의 정리에서 사안에서는 갑의 행위가 불이익 지급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라고 쓰는 답안이 있어요. 이거는 그 논점의 정리를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베낀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갑이 말로서만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 뭐 이게 불이익 지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건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뭐 갑의 주장이 타당한 거라고 물었는데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이거는 논점의 정리가 전혀 아니고 득점으로 절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 부분은 법조문을 반드시 작성.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조문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험에서 법전을 주는 이유가 저는 그 조문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조문의 특정 문구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니까 법조문은 항상 법과목에서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답안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나고, 판례는 기억 안 나면 못 쓰는 거지만 법조문은 법전 보고 쓰면 되잖아요. 점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일반론을 부각시킨다는 게
어떤 식으로 부과를 시키면 뭐 목차를 따로 하는 것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출도나 분량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일반론만 적어야 됩니다. 이제 관계 없는 일반론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뭐 한 3-4줄 정도로 짚고 넘어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왜냐면은 밑에 나오는 그 일반론 작성 목적이 사안포섭에 활용하기 위한 일반론의 목차의 존재 목적은 사안포섭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성한 일반론은 반드시 포섭을 하셔야 되고요. 포섭을 안 하면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거 나오면은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그렇게 해서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사안의 포섭에서 여기 그 앞에 목차에서 작성한 일반론을 사안에 적용이라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안 포섭에서 새로운 일반론이 등장하면 안 돼요. 그 일반론을 적용시켜 가지고 결론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게 사안의 포섭이잖아요. 물론 근데 깜빡했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쓰셔야죠. 시간이 없는데. 근데 이제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하려면은 사안 포섭에서 새로운 일반론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 작성한 일반론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의 일관성 유지라고 했는데 논리의 일관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검토 의견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안 포섭은 부정설로 이제 포섭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긍정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 중에서 그 마지막에 괄호 해가지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그런 게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판례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판례가 아니라 다른 입장으로 검토하면 그거는 틀린 게 돼가지고 그 혹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그거 항상 주의하시고 거기 뭐 형광펜을 치시던 뭐 밑줄을 치시던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논리의 일관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포섭은 항상 구체적으로 많이 쓰실수록 좋아요. 진짜 무슨 억지를 쓰는 거 아닌 이상은 많이 쓰시면 좋아요.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만은 경쟁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반론은 합격의 궤도에 오르면은 다 잘 써요. 합격권 궤도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디서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냐 하면은 사안의 포섭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섭은 항상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뭐 판례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앞에서 적은 판례를 가지고서 지금 사안을 풀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는 세 줄 요약과 설문에 대한 답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형 문제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라고 했으면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갑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야?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결론 마무리는 설문에 대한 답변, 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면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다. 뭐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하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을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으로다가 잡았는데요. GS 0순환하고 1순환을 거쳐서 어느덧 이제 2순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제 수험생 때를 되돌아보면은 2, 3순환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학원에 가서 이제 세 과목 수업을 듣고 거의 밤 한 10시 그 정도에 집에 오고 또다시 일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노동법 수업을 듣는 게 체력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학원에 가면 매주 모의고사 등수가 나오고 또 그 모의고사 등수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멘탈이 흔들리기도 쉬운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급할수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S 2, 3순환부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동안 복습 예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시험이 한 달 그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준비하시는 동차생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할 거예요. 뭐 1차 시험 준비라든지 공부량이라든지 모의고사 등수라든지
그런 각자의 사정들이 되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조급해지는 순간 멘탈과 건강도 무너지고 결국에 이게 공부 패턴이 무너지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순환 기간이 그 무너진 공부 패턴을 회복하기에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시험장 가는 날까지 꾸준하게 공부하셔야지, 네,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할수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면은 좀 더 멀리 시험장 가는 날까지 이거 외워가지고 가서 잘 쓰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잠깐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가지시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책상 앞에 앉아있기조차 힘든 순간이 온다면은 잠시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멀리 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 인강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처럼 꾸준하게 정진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여기 그 우측 하단에 제 이메일인데 이메일로다가 문의 주시면은 뭐 수험 관련된 사항은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올 연말에 31기 공인노무사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